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2부를 시작하겠는데요.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부는 본격적으로 실제 시술을 보시면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모시는 서석배 원장님은 미라젯과 PDLA 컨비네이션을 활용한 흉터 치료 및 기비 개선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준비되셨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 기계를 저도 이제 거의 한 1년여 쓰면서 저도 이제 서골 선생님 다음으로 제품을 접하면서 한 4, 5개월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약은 잘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뭐 피가 난다든지 환자의 통증을 컨트롤 한다든지 또 약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한다든지 그런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작은 시행착오지만 그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점점 이제 숙련도가 올라간 상태고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약물에 결착을 하고 나서 공기를 다 빼는 과정들, 그다음에 이제 공기를 잘 적당히 제거를 하고 나서 젯을 만드는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결착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젤 쇼퍼스를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발진을 조금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쓰다 보면 이게 이제 고압이 깨지는 듯한 그런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이 사운드가 아니라 따다다다다다 이런 사운드가 나, 짝짝짝짝짝 하는 이런 사운드가 나.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젯이 완성이 됐는데 이 중간에 만약에 에어가 있다 그러면 중간에 깨질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안에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요. 또 이 그 주사기를 리거지를 하면 이 체크 밸브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제 다시 그 뒤로 약물이 리거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약물을 잘 섞어야 될 때는 이제 약을 뒤로 뺐다든지 한다 이렇게 잡아 채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젯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걸 또 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젯을 조금 에너지를 줄여서 중간 단계를 한번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치고 나서 중간에도 Z가 유지가 되시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더 줄이면 한 100 마이크로 언저리에서 우리가 메조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약물을 한 100 마이크로 언저리에서 한 80 정도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이런 사운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물을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뭐 미백이나 항노화 효과의 약물을 섞어서 상처 없이 피 안 나게 이제 주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이게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팅이 완성이 되면 시술자 얼굴에 살짝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럼 약간 이 따끔거림의 느낌을 딱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리를 조정하실 수 있고 이 상태가 되면서 이제 이것을 이제 환자한테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금 흉터로서 준비된 환자인데. 일단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러면 약간 따끔따끔 하시죠? 그러죠?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헤르츠를 한 20Hz 정도 일반적으로 놓고 100 완도로 놓고 그래서 이제 붙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사실은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씁니다. 한 10명 이상을 사용을 하고요. 뭐 미백 효과, 항노화 효과 여러 가지 칵테일을 해서 이제 한 1cm, 2, 3cm 띄어서 환자들의 통증을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씁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네. 그렇죠. 이러면 이제 피도 안 나는데 이제 이게 약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제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시면 여기다 이제 에피를 섞어서 해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피를 섞어가지고 뿌려보면 한 2, 3분 지나면 이렇게 하얗게 피부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자 본인한테 쏴보면 이 따끔거림이 분명히 피부에 통과한다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 거리를 체크를 하고 환자들한테 페더링을 해주면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을 쓰면 한 5cc 정도 주사기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아침에 저녁은 거의 저녁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럼 한 10명, 15명 정도를 그냥 페더링으로서 다 끝내고 그다음에 토닝을 한다든지 그 토닝이 끝났을 때 이제 마무리로 약을 집어넣는다든지 할 때 옛날에 메조 약물을 집어넣었을 때 이제 기계를 넣거나 기계를 썼는데 지금 기계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 제일 확실하게 약물을 피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액상의 약물들, 점도가 조금 많지 않은 약물들은 이 방법으로서 제일 많이 흔하게 아주 자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환자들의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약물의 칵테일은 뭐 원장님이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 어느 정도 회사에서 소개해서 기성품으로 된 것들, 그냥 뭐 방부제나 색소화제나 유화제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은 그 비교적
드럭 델리버리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생긴지 알 수 있는 기성품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시겠죠. 칵테일을 해서 쓰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1차 단계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흉터를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때는 이제 이분은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랩을 한 상태죠. 클렌징이 다 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LA로 약물을 바꿔서요.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레니시나 성분을 5cc 다일루션 한 것을 한 1cc 뽑아서 리도케인과 에피가 조금 섞여 있는 걸 2cc 섞었습니다. 그래서 한 3cc 가량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수화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일루션이 한 거의 이제 한 20cc 이상 다일루션이 된 레니시나인데 실제는 이거보다 저는 더 진하게 씁니다. 그래서 약간 채워서 약물을 다 빼내고, 이제 이것은 입자가 있고 약간의 점도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Z를 확실하게 잘 만들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메모리가 참 제 거는 메모리가 되어 있어서 딱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딱 켜졌는데, 예. 그래서 맥시를 놓고요, 숏펄스 울트라 숏펄스 놓고 맥시를 놓고 이제 Z를 확인합니다. Z탑이 이제 이 사운드가 나죠, 그죠? 이 사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1, 2분 정도. 이 상태에서 약간 낮추실 수도 있고 높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낮춰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Z가 압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잠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임상 사진에 나왔던 분인데 한 3번 정도를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도 이제 니들 RF나 이런 일단은 어떤 주사요법을 안 한 상태고 순수하게 미라젯으로 어느 정도의 결과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동영상에서는 빠르게 지나가면서 붙이라듯이 멀리서 띄워서 하는 방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초창기 방법이고 현재는 그렇게 시술을 하지는 않고요. 가능하면 붙여서 사용을 하고요. 통증 어떤지 마취는 조금 하셨죠? 네, 자 해볼게요. 됐어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약물이 들어가 보스밀 꺼주 주세요. 이제 중요한 과정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에피와 H2O2가 섞여 있는 꺼즈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어요? 약물이 들어가는 걸 카메라 잡으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피가 살짝 나오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죠. 근처부터 잡히시나요? 잡히세요? 이제 젯이 약간 깨졌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시 올려서 됐어요. 요것을 이제 젯이 깨졌나 안 깨졌나를 빨리 인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져도 약은 들어가는데 그것을 알고 모르고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보스민 꺼즈, 그 다음에 H2O2가 섞여 있는 꺼즈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시술을 하면서 바로바로 분리링을 닦아내면서 에이셉틱한 것도 유지를 하면서 이제 시술의 필드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시술을 하기가 좋습니다. 시술을 할 때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게 좋은데 그때 주의할 점은 눈으로 약이 튀지 않게 이렇게 덮어놓고 시술을 하는 게 좋고요. 아주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얗게. 괜찮으세요? 네. 옛날에 제가 뿌렸을 때보다는 어떠세요? 이게 더 훨씬 편하시죠? 네, 훨씬 안 아파요. 옛날에는 이제 붙이를 하고 나서 피부를 엉망진창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이러고 나서 이제 뭐 V빔 같은 걸 조금 쏘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사 기일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또 피가 더 이상 더욱 안 나게 만드는 그런 팁도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마 올해 후반에는 제품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피가 더 안 나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모공 타입도 쓸 수가 있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게 이제 양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마이크로 언더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넉넉히 넣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마취가 되면 그 다음에는 시술이 또 쉬워집니다. 그래서 재시술할 때는 약을 충분히 더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 하얘지는 게 다 약 자체가 아니라 에어가 같이 동반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주사기로는 이렇게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미라젯으로는 아주 얇게 섬세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젯이 잘 안 만들어지고 약간 불량의 상태로 들어가면 찢어집니다. 피부가. 이게 아주 작은 구멍에서 확산이 돼서 들어가는 건데 정확하지 않게 들어가면 이게 확산된 상태로 들어가서 피부를 뭉개면서 짓누르면서 들어가면 찢어집니다. 그러면 아이스픽 같은 게 별로 안 좋은 아이스픽 같은 경우는 찢어지면서 나중에 더 넓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그런 팁을 쓰고 정확히 붙여서 쓰고 약물을 그때는 충분히 넣어주고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스민 거즈가 이제 에피네프린이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제 이 이비인후과에서 쓰는 치료제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ODT처럼 약간 덮어주면 블리딩이 빨리 컨트롤되면서 시술이 이제 빨리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젯만 안 깨지면 시술 시간은 되게 짧게 끝납니다. 보스민 거즈 더 주세요. 시술을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이제 금방 끝낼게요. 이제 레디? 이제 맥시 파워가 이제 600ml 줄인데 그보다는 조금 낮추고 그다음에 상태가 안 좋을 땐 600ml 쓰고 환자가 아파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더 낮출 수도 있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일반 그냥 리도케인 마취로 그냥 시술을 한 거고요. 크림 마취. 중간에 이제 사운드를 잘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젯이 간혹 깨지는 경우가 있고 입자가 간혹 불규칙하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것을 잘 캐치를 하셔서 약이 잘 들어가고 화이트닝이 잘 오는 것을 캐치하면 뭐 단시간에 시술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아이스픽이나 얕은 흉터나 니들 RF로 접근이 어렵거나 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흉터들, 그 다음에 리니어한 흉터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런 리니어한 흉터들을 이 주베르기나 레니시나를 얕게 넣어주면 좋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켈로이드 타입 하이포트로픽 스카도 이 지금 이 PDLA 타입을 컴바인해서 시술하는 것을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여기서 더 고급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니들 RF를 아주 약하게 병행을 해주고 대신 패스는 조금 많이 해주고 또 발라서 침투를 더 해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약간 화이트닝처럼 이렇게 에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블리딩 컨트롤이 잘 되면서 단시간에 치료를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에피가 섞여 있느냐 안 섞여 있냐 그게 이제 중요한 차이고 닦을 때도 H2O2 이제 과산화수소가 섞여 있는 거즈로 닦아주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중요한 그 시술의 술기를 빨리 끝내는 과정이고 제트압을 잘 유지시키고 너무 진하면 또 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수화를 좀 잘해서 입자가 균질해 있는 상태로 집어넣는 거 중요하고 에어가 안 들어있게 하는 거 중요하고 시린지는 3cc가 빨리는 들어가는데 이제 어느 정도의 양을 충분히 가지고서 시술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5cc를 요새는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cc를 루어라고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한 라인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하시면 아마 이 지금 이마 부위 같은데 이 리니어한 라인은 하면 좋은데 이게 멍이 약간 들어서 시술자가 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차오 나올 그다음 니들 타입 내지는 그다음 멍이 안 드는 그런 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용해서 다이섹션 겸 약물 델리버리를 하면
결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상입니다. 네. 네, 서석배 원장님의 세심한 시연이었습니다. 환자분의 흉터 개선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라이브 정말 보여주신 서석배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1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시연은요. 더웰 피부과 김영주 원장님의 미라젯의 루틴한 안티에이징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1분 정도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웰 피부과 김영주 원장님의 미라젯의 루틴한 안티에이징 활용법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주입니다. 아까 전 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많이 하는 더말 리주베네이션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이제 오늘 제가 사용하는 포뮬라를 한번 믹스하는 것부터 해서 환자분 시술하는 것까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준비물 한번 보실까요? 네, 일단은 환자분에게 써야 될 때 가장 중요한 제품이 저는 이제 주베룩이죠. 주베룩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non-crossing HA, 그 다음에 보톡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킨 부스터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PDRN 카피긴 한데 저렴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환자가 많이 아파한다면 리도케인을 믹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품을 좀 빼야 되는데, 제가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하는 거는 주베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4cc로 믹스를 미리 해놓은 거고요. 그 중에서 1cc 정도를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cc를 먼저 뽑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톡스를 저는 100ml짜리를 저는 한 5cc를 믹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0.5cc 정도 더 빼서 믹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킨 부스터는 대개 한 1cc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할 땐 또 1.5cc도 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환자분에게 이제 많은 걸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1cc 정도만 믹스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도케인은 0.5cc만 섞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약물을 한 3cc 정도를 섞어 놨고요. 자, 이거를 이제 믹스를 해야 되니까 투웨이를 이용해서, 그리고 요거는 락시린지죠. 어차피 락시린지를 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연결을 해서 락시린지 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이걸 옮기다 보면 에어가 꼭 들어가니까 항상 에어를 좀 빼는 작업을 조금 하고요. 자, 이것만으로 가서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히아루론산을 좀 섞어야 되죠. 그래서 히아루론산은 여기 cc가 안 나와 있긴 한데 거의 동량 정도 저는 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히아를 저는 넌크로싱 HA를 쓰고 있어서 약 4.5cc 정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잘 믹싱을 해야 되니까 양쪽으로 락시는지를 걸어서 이쪽에 또 에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에어를 빼고 그래서 이거를 믹스를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갖고서 제가 이제 더말 리주베네이션 할 수 있는 이런 포뮬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cc 정도면 충분히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연결하는 대로 옮겨볼까요? 자, 이번에 제가 사용할 거는 아까 서석배 원장이 쓰는 그 장비는 똑같은 미라젯이죠. 미라젯 중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200과 250짜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250은 250이니까 사이즈가 크겠죠. 그래서 흉터나 이런 걸 치료하는 거고요.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흉터를 하는 게 아니고 약물이 희석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약물을 200짜리를, 그러니까 이 노즐을 200짜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생리시검수가 이미 이제 다 재워져 있고요. 아까 만들어준 거 주실까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노즐에 연결을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건 여기를 살짝 나올 수 있도록까지 한 다음에 연결을 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먼저 하실 때 장비가 연결 잘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Z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Z를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꺼져 좀 주시고,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에너지를 풀 파워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Hz에 4.8 정도 플러스 600이죠. 이거를 갖고서
일단은 젯을 만드는 과정을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젯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젯이 나오면 소리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서석배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젯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질 때 그냥 공기가 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따다닥 소리가 날 정도로 이런 소리가 날 때 이런 게 좀 잘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 PB에다 더미스에다 넣을 때 이 에너지 쓰다 보면 엄청나게 아까 서석배 원장님이 보여준 사진처럼 피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젯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한 거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10Hz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한 2.0까지 내려주시는데 이거 처음부터 다 내려버리면 너무 갭이 크면 젯이 에너지가 너무 갑자기 확 줄어버려서 젯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젯을 그러면 소리가 확실히 달라졌죠? 이런 상태가 되고 앞에 저기 있죠. 가이드.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이 좀 다릅니다. 피부가 펌한 사람들, 단단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높여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더미스에 흉터가 없이 쓸 때는 앞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대주시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 에너지가 200 정도 되는 1.6인데요. 이게 남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처음에 쓰면 좋습니다. 근데 여자분들, 오늘도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요거는 이제 2.6은 제가 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게 여자분들은 1.4에서 1.5 정도 씁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에 테스트 샷을 저는 1.5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운터를 얼마 정도 쓰냐인데 보면 이미 저기 보시면 잘 작아서 안 보일 텐데 1982니까 거의 2000샷 정도니까 제가 한쪽에 보통 1000샷에서 1500샷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먼저 테스트 샷을 쏘아야 되는데요. 알코올이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이럴 때 보릭을 많이 사용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헤르츠는 10Hz 쓰고 있고 에너지는 1.5, 즉 플론스는 1.5인데 에너지는 188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은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체크 포인트는 아까 이제 서석배 원장님은 이게 아까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직각으로 사용하셔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샷을 이제 밑에서 혹시라도 이제 피가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필이 생기지 않을 때 이 정도가 제일 적절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시술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위치마다 좀 다른데 이쪽 템플 쪽이 조금 더 약합니다. 이쪽이 브리딩이 잘 되니까 일단 밑에 쪽에서부터 하고 템플을 좀 에너지 내리는 게 좋고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Hz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분 통증이 어떠세요? 그렇죠? 환자분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수직을 항상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항상 피부를 왼손으로 당겨서 수평이나 이걸 맞춰서 쓰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얼굴이 라운드하기 때문에 항상 이게 저는 이쪽을 먼저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에 1000에서 1500샷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러면 환자분이 통증도 없고 브리딩도 없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보면 제가 하는 스타일하고 많이 틀린데. 예. 네, 어때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나중에 확인을 하나요? 양을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하시다 보면 이쪽에 이제 물기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샷수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0샷 정도, 그러니까 1000샷, 1500 정도 쓰게 되면 이게 보통 한쪽에 한 0.3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0.3cc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거고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환자분이. 나중에. 블리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 불편함이 없고 기존의 환자분들 일반적인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나 모공, 미백할 때도 다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라 그렇고 미리 준비를 해놓은 상태라면 시술 시간은 양쪽 하는데 얼마 안 걸리죠. 마취를 하시나요? 환자분이 예민하신 분들은 되게 하는데 저는 환자분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일부러 하고 있고요. 사실 안 해도 환자가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는 않으세요. 다운타임 조금 되나요? 어떤 다운타임은 거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에너지를 높게 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될 때 약간 피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안 보이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이제 핀포인트처럼 블리딩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 정도, 맥시멈 2주 이틀이면
화장으로 커버가 다 됩니다. 이게 이제 파필로미스까지 들어갔나요? 아니면 에피더미스까지만? 저는 아마 어퍼더미스, 파필로미스까지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 미라젯이 뭐 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포를 뚫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우리 피부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 포리클에다가 세버스 그랜드도 있고 땀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근데 이게 안 들어간다면 환자가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환자가 언제부터 좋아지는 걸 느끼는 보통 다음 날부터도 환자가 좋아진 걸 느끼십니다. 저는 이제 주베르글 인젝터 타입을 좀 많이 쓰는데 예. 물량이 날까봐 예, 뭐 이제 이렇게 해도 꽤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고 효과도 꽤 많이 나타난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반복을 하면 더 좋아지고 그렇게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환자분이 이거 시술을 하시고 나서 다음 날이 제일 좋은 거는 피부가 약간 매끄러졌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피부 결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멘트를 발라놓은 데를 만지는 것에서 대리석을 만지는 것처럼 바뀌는 그런 듯한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환자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다운타임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다음 통증이 약간 나면 사실은 더 확실하니까 더 좋지는 하겠지만 그렇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이렇게 해도 들어간다. 예.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여기도 액체가 다 있는 걸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들어간 게 아니죠. 그리고 아까 사용을 했지만 지금 한 0.3cc 가까이 들어갔거든요. 빠주실래요? 이렇게 선정해 내 손바닥에. 아우 꽤 따가워요. 그렇죠? 근데 직접 닿으면 별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손석빈 원장님이 그때 뿌리는 거는 이게 닿으면 통증이 이렇게 이미 제일 센 부분이 닿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진 데가 제일 세거든요. 근데 환자는 이렇게 되면 환자가 그렇게 통증이 없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눈 밑이에요. 왜냐면 눈 밑에가 이게 잘못하면 피가 잘 납니다. 약하기 때문에, 얇기 때문에. 통증 어떠세요? 예. 환자분이 그렇게 통증이 없으시고요. 지금 환자분이 사실 일반적인 젊은 분들보다는 조금 피부가 껌한 타입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 1.5 정도 되면 간혹 가다가 핀포인트 브리딩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환자분은 잘 안 생기시니까 좋은 거죠. 뭐 시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도 좋고 받는 분도 좋고. 이제 일단은 제가 이제 살아보면 잘 안 들어가는 케이스들을 보면 예. 이제 그 피부를 당기고 많이 그쵸. 하는데 예, 얘는 이제 당긴 상태에서 누르니까 그렇죠. 사실은 더 잘 피부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약간 눌리면서 어떤 더 얇아졌다고 할까요? 네, 그러니까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제일 좋은 거는 그런 건 좋은데 단점이 예를 들면 똑같은 렌즈를 써도 여기다 이게 당기지 않고 쓰다 보면 그리고 이게 쫙 떨어지면 여기가 약간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른손잡이라 오른쪽은 사실 되게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왼손으로 가면 확실히 양손잡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샷을 거의 2000샷 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보통 1500샷 정도 쓰는데 좀 많이 아프셨어요? 예. 많이 쏴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반대쪽을 가서 또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이 제일 약해요. 그리고 해보면 이마 쪽도 약하기 때문에 조금 그 밑에 쪽부터 쏘는 게 더 좋습니다. 수직을 유지하고 그쵸. 벌려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예. 이게 왼손잡이가 아니어서 제가 양손잡이가 아니니까 이쪽이 조금 서투릅니다. 확실히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힘들어요. 아까 2000샷을 쏘셨기 때문에 이쪽도 2000샷을 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000샷을 쏜다고 해도 10Hz이기 때문에 시간이 양쪽 다 해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서다운 원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쏴줘보세요. 발톱 손에다가 한번 느껴보세요. 손바닥에. 네. 멀리서 쏴주세요. 멀리서 쏘면 좀 따끔하실 거예요. 근데 직접 다시면 이따가 마지막에 해드릴 텐데 별로 통증이 없습니다. 샤스프 말고는 엔드포인트를 떨어졌진 않으시는 거죠? 네, 저는 그냥 이게 해보면 보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엘세마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샷수로 그 양을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1500샷 정도 이렇게 한쪽에 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상당히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언제부터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 지가 벌써 한 6개월 됐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운타임이 없어서 일단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피부 결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모든 시술 사이에, 그러니까 기미 환자한테 치료할 때도 들어가고 여들 흉터 치료할 때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공을 좀 해달라고 하는 환자분들한테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쓰면 환자분이 별로 불편함이 없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을 선생님 선생님처럼 많이 넣는 건 아니고 소량이지만 이게 통증 없이 다운타임 없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서울에서는 제일 잘 먹힐 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지방에서 먼저 시작을 했네요. 선생님이 말씀을 몇 번 주셨는데 저도 예. 직접 본 거는 이게 오늘 처음이라서 예. 많이 배우고 가네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분들이 통증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한 번만 하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결이 되게 부드러워지는 걸 많이 느끼시고, 또 이제 이게 톡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피부가 또 이완도 좀 되고, 그래서 모공도 좀 좋아지는 패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 히아루론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GL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톤도 좀 많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기미 환자한테도 충분히 써도 되고, 아무리 예민한 환자도 마취를 하시면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으세요. 저 눌리는 힘 때문에 뭐 스크래치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 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일도 없고, 그다음에 네. 이 가이드를 붙여놓은 거기 가이드를 때문에 붙이기 훨씬 더 때문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는 수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직을 유지하면 사실은 초반 제탑이 세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명히 깊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대신에 블리딩이 근데 없죠. 이제 아마 바로 뚫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확산이 되니까 속도가 떨어지면서 주변에 아마 더미스의 파필러 더미스의 그 캐필러리를 파괴시킬 만큼 또 그렇게 센 암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또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물론 제가 실험한 건 아니지만 테스트를 그 회사에다 여쭤봤더니 Z가 나오는 곳보다는 나오는 이 포인트보다는 약간 앞에 이쪽에 압력이 제일 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닿으면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긁는 듯한 느낌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그리고 이제 이거는 단점이 하나 있는 거는 더모그라피즘 환자한테는 좀 쓰면 조금은 안 좋더라고요. 해보면 약간 빨간 게 좀 많이 한 이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없으면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브리딩이 보이시면 에너지를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내린 분은 이걸 1.3까지 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저기서 지금 20Hz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 소근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원래 빠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 속도가 저한테 되게 적절해서 그건 선생님들이 자기 손의 그 속도에 맞추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턱끝을 조금 해드릴게요. 당일날 다른 레이저랑 컨비네이션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저는 이거는 하지 않는데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걸 하더라도 이거는 마무리 쪽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뭐 다른 거,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이런 시술 다른 쪽에 하는 거,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0.34cc 정도 들어갔으니까, 이게 샷수로 보시면 지금 보면 6,500이니까 거의 양쪽에 2,000샷 정도씩 들어갔죠. 네, 제가 하는 시술 방법인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하시고 통증 많이 불편하셨어요? 지금은 당장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환자들 보시면 이게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좀 피부가 얇아서, 그래서 눈가가 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블리딩이 되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이 시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물을 수직으로 항상 놓고 쓴다. 이것만 잘 하시면 되고, 피부를 좀 잘 당겨서 하시면 되고, 이걸 뭐 누를 때 꽉 누르는 게 아니라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 쓰시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DA가 들어가고 히아루론산 들어가고 톡신이 들어간다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더말 리주비네이션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하이플스나든지 뭐 서말이나 아니면 메카니칼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더말 리주비네이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미라젯을 이용해서 다운타임 없이 이렇게 한다면, 아마 이거는 저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쓸 때마다 환자분들이 많이 고마워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많이 이렇게 제가 쓰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미라젯을 쓰는데 더욱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네.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주 원장님이 시연회를 또 보여주셨는데요. 안티에이징이라는 분야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다음번에 또 이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면
사회가 아니라 그 환자의 역할로 좀 누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지막 라이브 시연 순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와인 피부과의 김홍석 원장님께서 미라젯을 이용한 튼살 치료법을 주제로 강의를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와인 피부과 김홍석입니다. 튼살에 대해서 오늘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존에 앞서 이제 제트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원장님분들하고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미리 믹스를 이제 좀 해놓긴 했는데 믹스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레니스나 주실래요? 자, 저는 일단 레니스나를 사용을 합니다. 레니스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5cc를 이제 믹스를 한 다음에 요걸 1cc를 빼고 그 다음에 리도켄 2cc를 섞은 것을 빼면 총 3cc가 되고 그걸 다시 1cc를 셀라인에 더 넣어서 보통 한 4cc 정도를 만들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또 우리가 흔히 배라든지 엉덩이라든지 이런 다리 쪽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양을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스러워서 약간은 좀 희석을 해서 시술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굴의 경우는 보통 튼살이라든지 이런 얼굴에 이제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치료할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믹스를 조금 아까 서석배 원장님처럼 좀 강하게 묽게 하지 않고 좀 진하게 해서 시술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제가 이미 이제 시술을 아까 제가 사진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분인데요. 이미 시술을 지금 3번 정도 일단 시술을 좀 받으셨고 윗부분에 아주 희미한 이제 튼살 부분은 조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치료를 조금 이제 하려고 합니다. 튼살은 사실 우리가 만졌을 때 이게 인디케이션을 처음 정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인디케이션을 정할 때 처음에 만졌을 때 처음부터 튼살 환자분이 오셔서 아주 막 푹푹 손으로 눌렀을 때 안쪽까지 다 아주 아토피한 부분들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 처음 시도하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요. 그런 분들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스테아 알바가 아주 화이티시한 패턴이 있으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으로 질감을 만졌을 때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셀렉션을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한테 치료를 했을 때 상당히 그 리니어하게 그 선에 따라 가지고 촘촘하게 시술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차오르면서 일단 그 튼살 부분이 사라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시술은 저는 한 달 간격으로 일단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자체는 아까 우리가 흔히 메소드가 2가지 방법이 있었죠. 무빙 테크닉과 그 다음에 스태킹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스태킹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금 더 비교적 깊게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주시고 자 아까 동일하게 자 Z를 자 이런 자 확실하게 Z 소리가 나죠. 자, 지금 600 정도의 에너지가 가장 맥시멈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는 600으로 치료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훨씬 좀 낮춰서 보통 한 450 정도의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Z를 만들어서 Z가 깨지네. 자, Z가 좀 깨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Z가 형성이 되고 나면요. 자, 보통 이 튼살 부분을 치료할 때 그냥 하시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고 난 뒤에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보통 치료를 이제 해 나가시면 되고, 저는 보통 이제 이게 좀 하다 보면 블리딩이 좀 나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피를 다 이렇게 쓸고 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위에서 조금 내려오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료를 하겠습니다. 좀 따라오세요. 자. 보시면 이렇게 스태킹을 하고 나면 일단 실질적으로 이렇게 화이트시하게 이제 파퓰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보통은 제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스태킹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미 꺼내주세요. 자, 보면 이제 이렇게 튼살 부분에 리니어하게 사실 이렇게 화이트샵 이렇게 스티킹하는 방법을 쓰게 되면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졌을 때 만져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들어가는 양들을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튼살 범위가 넓을 때는 약간 튼살 부분보다 약간 좀 더 넓게 치료를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뭐 특별한 이게 처음에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좀 익숙해지시고 나면 이 방법도 상당히 좀 익으시고 나면 상당히 빠르게 시술을 좀 하실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데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이게 Z를 만들고 그다음 Z가 만들어진 게 이렇게 파퓰이 형성 잘 되게끔 되는 부분들이 좀 반복적인 술기를 통해서 좀 익숙해지셔야지만이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프세요? 안 아프죠? Z가 또 껴지네. 이게 시술을 하다 보면 이렇게 Z가 조금씩 깨지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조금 이제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는 시술을 하다 보면은 이 Z 소리하고 아까 서석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술을 하면은 그 Z가 깨지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바로 조금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왜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 동안 조금 Z가 깨지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료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리니어하게 끌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이 Z를 만들어 나가면서요. 실질적으로 이 하이티시안 우리가 스테리아 알바 부분을 이렇게 계속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되고 치료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너무 센터에만 이 부분을 쭉 넣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스테리아 알바가 있으면 그 알바의 그 센터 부분을 잡고요. 그 다음에 가쪽에 있는 그 경계 부분까지 한 번 더 보통은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시술을 할 때는 그냥 중간 부분만 쭉 다 하고 나니까 결국 남아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시술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엉덩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범위가 조금 넓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뭐 배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시술할 때 전체적인 시술 시간이 15분 이상 넘게 걸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리니어하게 쭉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되고 나중에 이 치료가 좀 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 전체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무빙 테크닉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 위에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잡아주시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약간의 탄력도도 증가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술할 때는 전체적 튼살 부분에는 이렇게 스태킹하는 방법을 하시고 그 주변에 있는 조직도 약간의 탄력도를 주기 위해서 무빙 테크닉을 같이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그 탄력이 또 좋아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치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처음에 조금 숙련되면서 반복하면 시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깊이, 그 다음에 범위 이런 걸 잘 정하셔서 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혹시 계속? 계속 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조금 이제 계속 같은 시술 조금 더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없으시면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원성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튼살 치료는 일반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굉장히 그 치료라든지 개선 방법이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강연, 좋은 시연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Q&A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글 미터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퀘스천을 좀 받고 있는데요. 좋은 질문이 좀 나왔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어떤지 제가 SNS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선생님 파라미터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마이크를 좀 벗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사실은 꼭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가 다 다르기 때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젯을 만드는 거는 이제 풀 에너지를 갖고 시작을 하셔서 중간에 한번
그 젯을 한번 너무 갑자기 다 떨어뜨리면 젯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에너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중간에 한 2.0 정도에서 한번 젯을 한번 다시 만드시고 일반적으로 남자분 같은 경우는 한 1.6이나 1.7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자분은 1.5 정도에서 스타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얼굴 부위에 따라서 이게 그 특히 이마에 쏘시게 된다면 더 내리셔야 돼요. 이마 관자가 제일 약하고요. 볼이 제일 단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또 사이드 쪽이 조금 더 의외로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 쪽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처음에 테스트 샷을 밑에 쪽에다가 여자분 같은 경우는 1.5 정도 내지는 1.4 정도 쓰시면 되고 남자분은 1.6에서 1.7 정도 쓰시면 크게 블리딩 없이 쓰실 수 있고요. 쏘면서 만약에 이게 블리딩이 된다 그럴 때 에너지를 내리시면 되고 좀 별로 안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면 쭉 올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다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로 또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그 얼굴 전체 하는데 시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저는 아까도 제가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일반적으로 약물을 미리 근데 그 한 가지 제가 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약물을 만들어 놓은 걸 며칠 동안 놓으시면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양 정도만 이렇게 저는 하고 있고요. 되게 시술 시간은 저는 양쪽 다 보통 3샷 한쪽에 1,500샷 정도 쏘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1초에 그 10샷씩 들어가니까 그러면 시간은 생각보다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많이 들어가야 10분, 15분 이 정도뿐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좀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한 2,000샷? 근데 저는 근데 1,500샷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격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보셨어요. 돈은 네. 사주 간격 기준으로 몇 회 가능한지 또. 이거는 사주 간격을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술은 중간에 어느 시술을 할 때 중간중간에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레이저를 하고 그날 쓰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시는데 저는 이제 되게 요거를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뭐 기미 치료하는 중간에 넣어준다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모공 치료하는 기간에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받는다면 글쎄요 단가 얼마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소 3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믹스를 하다 보니까 그 전체 토탈에 들어가서 그냥 다 따로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PIH. 네, 서 원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PIH는 어떤가요? 이제 블리딩, 그러니까 이제 흉터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주 원장님이나 아까 제가 뿌리듯이 하는 스타일은 뭐 pH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뭐 블리딩은 일단 안 만들고 빨리 잡아주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스민 거즈나 이런 에피네프린 같은 것 계통을 써서 블리딩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반에 이제 그 피부가 찢어지시 들어갈 때 만약에 이제 젯을 잘 못 만들고 약간의 불량의 상태 그 다음에 너무 띄워가지고 쓴다든지 했을 때 pH가 올 수가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뭉개질수록 그러니까 에피더미스가 많이 손상을 받을수록 pH가 많이 오고 블리딩이 많이 생길수록 pH가 많이 오니까 그다음 이제 그렇게 최대한 붙여서 쏘면서 블리딩을 빨리 잡아주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이를 당일날 바로 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그러면 한 초반 한 1회 때 조금 흉터들 깊은 흉터들을 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이걸 메인으로 흉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컨비네이션을 해서 치료를 하다 보면 그렇게 pH 걱정은 많이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부가 뭉개지고 찢어지는 상태를 만들지 않는 최대한 그런 과정의 시술을 테크닉을 익히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하는 그 질문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중 제트가 깨졌을 때 다시 살리는 요령이 있나요? 우리 세 분의 원장님들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트는 사실 시술하다 보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흔히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트에 대한 소리, 그다음에 감 이걸 확실하게 좀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서석배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트가 깨지는 경우가 사실 좀 문제가 되고 시술 막상 했을 때 잘 들어가지 않고 튀거나 그 다음에 막 되게 블리딩만 나고 약은 하나도 침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오히려 불필요하게 에너지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원하는 시술의 방향과는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Z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처음에 사실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가장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좀 번거롭고 귀찮더라고 막 대충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안에 에어가 들어가는 부분이 반복되면서 또 하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하실 때 최대한 에어가 들어가지 않고 Z가 확실하게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고 그 다음 시술을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아까처럼 제가 라이브 할 때도 조금 깨지는 경우가 생길 때 그때마다 조금씩 바로 잡아주시면서 시술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제일 처음에 세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되게 아까도 처음에 원래 그 기존에 세팅할 때 먼저 노말살렌으로 먼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약물을 넣게 되는데 그 약물 믹스할 때도 그 에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럴 때도 에어를 충분히 빼주셔야 되고 중간중간에 에어가 들어가면 아까 김홍수 선생님처럼 리거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약물을 좀 로스 시키더라도 그냥 약물을 빼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Z가 깨지면 사실은 그 시술의 뭐라 그럴까요? 그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시술 같은 경우는 워낙 약물이 이제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레이저가 견디거든요. 왜냐면 에너지 파워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흉터에 쓰는 게 풀파워를 쓰기 때문에 이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레이저가 그때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흉터 치료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더말 리주벤션 할 때 쓰는 방법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흉터 치료할 때 정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에어를 빼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끔씩 레이저가 꺼져버리거든요. 조주의 에너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라면 아까 소석배 원장님이 이제 사이드로 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될 때 이게 그렇다고 보면 환자를 시술 중에 그만 스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좀 그냥 고육지책으로 제가 쓰는 방법은 아예 그냥 에너지 다 올려서 직각으로 써서 약간 띄워서 써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찢어질 수는 있긴 하지만 직각으로 쏘게 되면 약물이 튀겨도 별로 많이 튀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서 넣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별로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근데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할 때는 저는 그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초창기부터 조금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 Z가 망가졌을 때를 엄청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을 일단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처음 초보자분들은 너무 점도가 높은 상태나 고용량, 밀도가 너무 높은 약물을 사용하는 걸 조금 자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에어를 잘 빼는 과정, 그다음에 물을 잘 재우는 과정, 뭐 했는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노즐에 약간의 그 텐션을 주면 이게 제탑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사기 바늘을 인위적으로 뒤로 약간 네거티브 프레셔를 만들어주면 입구 쪽 약물이 침투되는 곳에 그 노즐이 그 텐션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제탑이 다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로 일시적으로 이제 시술을 하면서도 바늘을 그 이제 주사기의 바늘을 텐션을 계속 주는 거죠. 한 손은 노즐 잡고 한 손은 그 주사기 뒤를 잡아서 이제 양손을 갖고 하면은 아주 이제 좀 급한 상황에서는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Z가 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Z를 다시 만들어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약을 세팅을 전부 다 다시 해야 되고 약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리듬도 깨지고 시간도 깨지고 질도 떨어지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뒤를 잡아 채주는 것, 뒤를 잡아서 텐션을 주면서 계속 진행을 하면 Z탑을 좀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김은석 원장님 네. 드리는 질문인데요. 튼살 치료 과정에서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부위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다고. 아직 저는 이제 종아리 쪽은 아직은 경험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배랑 지금 이제 저는 엉덩이 쪽 이런 부분들 시술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이 많은 부분과 살이 없는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마 쪽도 우리가 흉터 치료할 때 흉터를 치료한다고 똑같이 미라젯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PIH라는 리스크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술할 때는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술할 때 조금 그런 부위에 따라서 특히 이제 피부가 얇은 부위에 시술할 때는 조금 파워를 떨어뜨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조금 더 경험이 좀 더 필요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복부, 그다음 엉덩이 이런 쪽을 지금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Q&A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예, 이상으로 진짜 되게 오랫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원장님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신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미라지에서 어떤 활동을, 적극적인 활동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도 부탁드려요. 이제 이상으로 저희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